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오늘 한 작은 선택 하나가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요. 오늘 바로 그 딜레마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낸 게임, 재난 딜레마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게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일상에 대한 질문 몇 개만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꼭 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얼리 어답터이신가요? 최신 스마트폰 같은 거요? 하나만 더요? 이동할 땐 어떠세요? 좀 불편해도 대중교통 아니면 역시 내 차가 최고다. 자가용을 선호하시나요? 자, 지금 떠올린 이런 사소한 선택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냥 일상적인 습관인데 이게 어떻게 세상을 뒤에 흔드는 재앙으로 이어지냐고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바로 그 유명한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게임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인 셈인데요. 바로 이 나비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전 세계적인 재난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나비 효과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게임 안에서는 어떻게 구현될까요? 궁금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난 게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직접 한번 보시죠. 게임 설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의 국가가 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1만 단위의 국고,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세계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린 겁니다. 게임은 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한 라운드는 보통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습관 선택, 의무 구호 투표, 자발적 구호, 기금 분배, 그리고 비용 계산.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습관 선택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이 10가지, 어찌 보면 좀 비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습관들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모르게 비밀리에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변수가 등장합니다. 일종의 함정이죠.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랑 나랑 똑같은 습관을 골랐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나비 효과가 2배, 3배로 커져서 훨씬 더 강력한 재난을 맞게 되거든요. 그냥 나 혼자 한 선택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공동의 책임이자 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도와야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국제원조라는 갈림길에서 말이죠.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무구호. 이건 뭐냐면 모든 국가가 다 같이 세금처럼 돈을 내는 거예요. 다수결로 세율을 정해서 강제로 걷는 거죠. 다른 하나는 자발적 구호입니다. 말 그대로 내고 싶은 나라만 내고 싶은 만큼 내는 완전 선택적인 기부인 셈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강제할 거냐 아니면 개인의 선의에 맡길 거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 의무 구호가 좀 무서운 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라운드가 계속되면서 투표에서 통과될 때마다 세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나중에는요, 무려 전체 국고의 4%까지 치솟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의무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돈이 모였어요. 그럼 이 소중한 구호 기금, 과연 가장 피해가 큰, 가장 도움이 절실한 나라에 먼저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게임의 규칙은 아주 냉정해요. 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난을 당한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경미한 피해를 입은 나라는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고 정말 큰 재앙을 맞은 나라는 받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계속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게임이 단순한 재난 시뮬레이션을 넘어서 아주 깊은 협력의 딜레마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순간이죠. 나만 살자고 이기적으로 굴 것인가?
아니면 다 같이 살자고 기꺼이 희생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핵심적이면 게임 설명서에 아예 대놓고 써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일종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라고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여러분은 이 복잡한 전략적 고민에 완벽하게 갇힌 겁니다. 근데 이 게임이 진짜 머리 아픈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승리 조건 때문입니다. 보통 게임은 이기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기는 방법이 180도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과반수의 국가가 파산하지 않고 세계가 그럭저럭 안정을 유지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돈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이깁니다. 최대한 돈을 아끼고 불린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절반이 넘는 국가가 파산해서 세계가 붕괴 직전이다? 그때는 정반대입니다. 자발적 구호를 가장 많이, 가장 이타적으로 베푼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게임의 가장 잔인하고도 절묘한 딜레마예요. 여러분은 이기심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타심에 모든 걸 거시겠습니까? 결국 이 게임은요, 단순한 자원 관리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심리전입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의 마음을 읽어야 해요. 저 사람은 과연 이기적으로 나올까? 아니면 다 같이 살자고 할까? 상대방의 성향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 내 전략을 계속 수정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계속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시스템 전체를 구하기 위해 내 국고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나부터 살고 볼 것인가? 하지만 나부터 살려고 하다가 바로 그 행동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쯤 되면 느끼셨겠지만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기후 변화 문제라던가 국제적인 재난 구호 활동 같은 현실 세계의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 팽팽한 긴장감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담아내고 있어요. 마치 우리 세계 지도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그 복잡한 딜레마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일종의 모의 실험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모두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쌓아둔 사람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가장 많이 내어준 사람의 승리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 게임의 플레이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